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께 사이버 비행 예방에 대해 교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래 컴퓨터랑도 잘 안 친하고요. 컴퓨터랑 친하게 생기진 않았죠. 뭐 농사 잘 짓게 생겼잖아요. 근데 컴퓨터랑도 친하지 않고 유튜브라는 것도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올해 초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뭐 강의도 없고 청소년들하고 교류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게 아쉬워서 청소년 교육에 필요한 도움될 만한 영상들을 하나둘씩 좀 올려보려고 하는데, 막상 또 이게 부지런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뭐 도움될 만한 영상들 올려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 채널 와서 참고될 만한 영상 있으면 좋겠고요. 사이버 비행 예방, 사실 지금 다 오늘 보는 친구들 가정학습 중일 텐데, 집에서 이 영상 보고 있으면은 무슨 집에서 또 법 얘기야 답답해 할 수도 있는데, 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담 없이 편하게 생겼잖아요. 저 정말 농사 잘 짓게 생겼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편하게 생긴 사람이니까 저랑 재밌게 뭐 놀다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얼마나 부담 없이 편하게 생겼냐면, 지난번에 어떤 학교에 수업을 갔어요. 여학교였는데, 근데 수업 시작할 때쯤에 이때쯤에 저 뒤에 앉았던 여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누구 닮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누구 닮았다길래 잘생긴 연예인, 요즘 핫한,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방탄이라든가 제가 방탄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잘생긴 연예인을 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잘생긴 연예인 닮았다고 할까봐 약간 기대되고 설레었는데, 수업하러 가서 이런 걸로 되게 설레어하는 모습 보이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친구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태어나게 누구 닮았어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저희 고모부 닮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 친구 고모부 닮았는데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게 전해 들으면 웃음도 나는데 그 당시 반 분위기가 갑분싸가 됐어요. 이게 제 잘못인가요? 제 잘못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야지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짧은 시간에 재치를 발휘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고모부님이 진짜 미남이신가 봐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수업 끝날 때까지 저랑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뭐 말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고모부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미 영상이지만 저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이미 눈치챈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저보고 눈치챈 친구들이 있어. 제가 요즘 사실 수업하기 굉장히 좋은 게, 제가 요즘 굉장히 수액이 넘치거든요. 수액 알아요? Let's get it. 수액이 굉장히 넘치는데, 뭐 이런 거 그렇죠. 수액이 굉장히 넘치는데 제가 고등 래퍼나 쇼미더머니 하나도 안 빼고 다 보면서 수액이 굉장히 넘치게 됐고요. 수액 넘치면 수업할 때 좋죠. 자신감 넘치고 벌써 귀에 팍팍 꽂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데, 근데 제가 수액과 더불어 라임 알죠? 라임 랩할 때. 제 라임 수준이 요즘 거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미없어요? 이런 개가 안 먹혀요? 제가 요즘 사실 힙질이어가지고 저기 이런 라임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렌지 먹어본 지 오렌지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이런 개그 별로 안 좋아하면 뭐 어쩔까. 제가 아재인데 아재 개그 한 게 잘못인가요? 제가 비록 여러분 또래처럼 보이겠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뭐 또래처럼 보인다는 말에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 있어. 거기 지금 지금 중학교 친구들, 자, 또래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제가 여러분 나이 때는 사이버 비행이란 게 없었어요. 제 기억에는 제가 고1 때 서울에 PC방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이버 비행이란 게 어딨어. 제가 고3 때 이메일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물론 전 친구들에게서도 이메일을 늦게 만들긴 했어요. 그때 네이버도 없었고 다음 한메일로 만들었는데, 제가 삐삐도 썼어요. 삐삐. 삐삐로 뭐 머리를 막 이렇게 찍으면 사이버 폭력인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버 비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서 사실 단순했어요. 범죄자는 그냥 범죄자야. 훔치면 절도, 때리면 사기, 때리면 폭행, 그리고 뭐 사기치면 사기. 되게 단순했죠. 근데 사이버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아니 뭐 때리면 폭행이고 훔치면 절도인데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이게 범죄인지도 모르고 하는데 범죄자가 돼.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는 굉장히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범죄자가 돼버려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저격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핫했잖아요. 그런 글들에 좋아요만 눌러도 범죄자 될 수 있는 거 알아요? 아니 거기에 나도 뭐 욕하는 댓글을 적은 게 아니라 좋아요만 눌러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니까.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내가 전과자가 돼. 반에서 애들끼리 막 싸우고 때리고 코피가 터져도 경찰이 와서 너 범죄자 이렇게 안 하는데 페이스북에 진짜 나쁜 사람 욕하는 글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도 범죄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자, 제가 예전에 어떤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학교에서 좀 모의법정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대본을 실제로 쓸 때 질문할 거리들이 생길 수 있다고 저한테 연락처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연락처를 썼어요. 근데 그리고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중에 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저 상담할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상담이냐고, 뭐 모의법정 시나리오냐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대요. 자기 고소당했다고. 제 기억에 그 친구는 굉장히 뭐 모범적이고 공부도 잘할 것 같고 말썽 같은 거는 절대 못 피울 것 같은 느낌의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경찰서에서 전화까지 왔다. 딱 뻔했어요. 너무 뻔했어. 제가 바로 물어봤죠. 너 페이스북에 저격글에 댓글 달았지? 그게 맞더라고요. 자, 어떤 일이었냐면 어떤 여자 대학생이 자기 전 남자친구가 쓰레기였다는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페이스북에다가. 근데 아무 신원 특정할 거 없이 한풀이식으로 올려놓은 거면은 그러면 문제될 게 없죠. 그냥 한풀이 한 거니까. 근데 어느 대학교 몇 학번 무슨 과 뭐 이름까지 적어놓은 거야. 특정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떻게 글을 올렸냐면은 전 남자친구가 자기 사귈 때 때리고 돈도 뜯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저도 읽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글을 올린 거예요. 사귈 때 참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올린 거야. 근데 이렇게 읽을 때 읽는 사람도 화가 나는 글은 막 퍼지잖아요. 막 퍼지는 거야. 막 공유하고 좋아요 아니죠. 좋아요 누르고 막 퍼지는 거야. 그래서 아무 상관도 없는 그 고1짜리 여학생도 그 글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죠. 남자 진짜 쓰레기다. 다시는 여자 사귈 생각하지 마라. 이 말 틀린 건가요? 맞잖아. 그리고 사실 요즘 애들 욕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쓰레기라고 한 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너무 건전한 욕이죠. 사실 요즘 저는 어린 친구들 보고 뭐 욕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좀 놀라운 게 패드립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놀랐어요. 제가 어릴 때는 라떼는 말이야. 뭐 꼰대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녀석은 악마다 싶은 애들 있잖아요. 전교에 한두 명 있을 만한 애들. 그런 애들조차도 부모님이나 가족 가지고 장난을 안 쳤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수업하다 깜짝 놀란 게 무슨 중학생밖에 안 되는 친구들이 문제아도 아니야. 평범한 애들이 뭐 엄마가 없네, 아빠가 없네 이런 식으로 멀쩡히 살아계시는 친구 부모님한테 장난을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려고 그렇게 고생해서 아이 낳고 키우시는 게 아닐 텐데 그런 부분들 저도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다른 얘기고 그 친구가 그 적은 너무 건전한 욕이 딱 두 줄이었는데 근데 그 뭐 글 속의 남자가 댓글 다는 사람들을 싹 다 고소한 거야. 싹 고소했어요. 이거 형법상 모욕죄거든요. 모욕죄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보통은 150만 원 정도를 성인들이 내고요. 미성년자는 100만 원 정도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벌금형부터는 여러분들 전과예요. 과태료하고는 달라요. 과태료는 아니고요. 벌금형부터는 전과예요. 이건 기록이 남는 거야. 물론 뭐 경미한 것들은 또
나중에 또 어떻게 처리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과가 남는 거예요. 이 친구도 미성년자니까 100만 원 정도 벌금을 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저는 무조건 합의하라 그랬어요. 합의하지 않으면 일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합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 게 있는데, 합의라는 게 합의한다고 무조건 모든 죄가 다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뭐 용어를 쓰긴 그렇고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범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폭행을 예를 들어 볼게요. 폭행 같은 경우 때리면 폭행이죠. 때렸는데 다치면 상해죄예요. 자, 그리고 그거보다 더 다치면 중상해죄. 결국 폭행이란 건 때렸는데 아무도 안 다쳐야 되죠. 그러면 때렸는데 아무도 안 다쳤어. 이건 너무 경미하잖아. 그러면 폭행죄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하면은 완전히 없어져요. 그냥 아무것도 없던 일이 되는 거야. 그런데 때렸는데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어. 근데 이거를 돈만 내고 합의한다고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게 될까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마치 모 영화에서처럼 재벌이 아무나 두들겨 패고 뭐 다리 한쪽 못 쓰게 만들고서 내가 너한테 10억 줄 테니까 합의해라고 그 사람이 10억 받고 합의해주면 그게 죄가 없어져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겠죠. 그러니까 경미한 범죄는 합의하면 없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이 100만 원짜리 벌금 댓글, 저격글의 댓글 경미하죠, 그렇죠? 이런 거 합의하면 완전히 없어져요. 이런 거 합의하는 게 무조건 편하죠. 합의를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합의를 안 하면 이게 검찰에서 기소를 하겠죠.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에 세워요. 물론 이런 경미한 범죄는 검찰에서 약식 기소를 한 걸 합니다. 직접 무슨 뭐 재판을 열고 그런 게 아니, 형사재판을 열고 그런 게 아니라 가볍게 처리하는 약식 기소를 한 걸 해요. 어쨌든 검찰까지 가고 벌금도 내고 기록도 전과도 남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고소한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여자친구를 때렸다는 그 나쁜 사람이 야, 왜 국가에만 내냐? 벌금은 국가에 내는 거잖아요. 국가에만 왜 돈을 내냐? 나한테도 나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달라 하고 민사소송이 또 들어와요. 100만 원 민사소송이 또 들어온다니까? 그럼 돈이 더블로 깨지고 전과 기록 남고 뭐 검찰 가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100만 원 내고 합의하는 게 나아. 이거 무조건 지는 거야. 내가 썼잖아. 합의하는 게 무조건 낫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가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 친구 말이 맞아. 무슨 불만이었냐면은 아니 반에서 애들끼리 싸우고 두들겨 패고 막 멍들고 코피 나오고 그래도 어지간하면 그런 걸로 학교 폭력 아니고 친구끼리 싸운 거면은 뭐 경찰에 가고 뭐 전과 남고 이런 거 없는데 아니 그다 그 남자는 그 여자 때리고 돈 뜯고 하지 않았냐. 그 남자가 나쁜 사람인데 왜 이 남자는 처벌 안 받고 나쁜 사람을 보고 나쁘다고 정의감에 불타서 댓글 쓴 나는 전과 어쩌고 벌금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냐. 이상하다. 제가 얘기했죠. 야, 저 남자가 저 여자를 돈을 뜯고 때리고 한 거는 그 둘의 법률 관계고 둘이 알아서 할 문제고 그 여자가 이 남자를 고소하든 말든 둘이 알아서 할 문제고 이제 이 남자를 욕하는 글에 저격글에 댓글을 단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 남자하고 별개의 문제죠. 이 문제에 그 여자분은 없어요. 완전 별개야. 저기는 저기고 이거는 이거야. 그리고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미 그쪽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다. 미성년자니까 100만 원에 합의를 하자라고 전화가 왔다. 이상하다. 아니 변호사 비용이 비싸다는데 100만 원 가지고 이런 걸로 변호사 전화를 하냐. 얘기했죠. 야, 그 댓글 몇 명 달았냐. 제 기억에는 좋아요만 뭐 몇만 개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얼추 계산해봤어요. 댓글을. 성인 하나당 150만 원, 미성년자 하나 100만 원. 댓글만 꼭 계산해봐도 굉장히 핫플이었어요. 이 글이. 그 남자가 이거 갖고 버는 돈이 고소하면 뭐 몇 억이야. 5억은 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뭐 몇 퍼센트를 변호사 가져가면 할만하죠. 요즘 젊은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뭐 많이 번거롭다도 할 만한 건이야.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해? 결국 그 친구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결국 이 사건의 위너는 그 남자가 돼버리는 거죠. 알고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 돈 뜯고 때리고 한 거는
뭐 막 두들겨 패고 입원하고 그렇게 때린 게 아니라 사귈 때 뺨을 자주 때렸더라고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심각한 범죄는 아니었던 거죠. 돈을 뜯은 것도 여러분들 보세요. 때리면서 돈을 뜯으면 강도죠. 돈 안 내놓으면 죽인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돈 뜯으면 공갈이죠. 근데 돈을 빌린다고 하고 안 갚은 거더라고요. 사귀는 관계에서. 빌린다고 하고 안 갚으면 이거 사기죄예요. 심지어 나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어야지 사기죄지, 갚을 생각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있다 그러면 사기죄도 아니에요. 그냥 돈 갚으면 돼요. 결국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또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저격글을 썼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돈을 번 사람은 그 남자잖아요. 사이버란 게 이래요. 굉장히 황당하죠. 왜 황당하냐면 현실에 놓고 대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 현실 세계에서 내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뒷담을 해. 뭐 어떤 친구들 뒷담을 해. 반에서. 그러면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왜 친구 뒷담하니 하고 수갑 채고 잡아가나요? 안 그러죠. 그리고 내가 친구들끼리 아예 그 친구를 앞에 놔두고 욕을 해. 막 욕을 해 내가. 그러면 경찰이 왜 친구한테 욕하냐고 갑자기 나타나서 잡아가나요? 그런 걸로 경찰이 청소년들 잡아가지 않잖아요. 아니 솔직히 저도 누구 너무 화난 사람 있으면 뒷담도 하고 그래요. 뒷담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사람이. 없는 데선 임금님도 욕한다는데. 근데 똑같은 행동을 사이버에서 하면 범죄가 된다고요. 사이버란 게 어디야? SNS, 인터넷 카페, 단톡방, 심지어 법원에서는 1대1 개인톡으로 누군가를 비난한 것도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본 적이 있어요. 무조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도 될 수도 있다고 본 적도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 현실에서는 범죄가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사이버에서 하면 또 범죄가 된다니까.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유가 뭔지 물어보면 많이들 답변을 하는 게 그 증거를 남기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얼추 맞는 얘기지만 증거보다 우선될 게 있죠. 내가 별거 아닌 행동을 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닌 행동을 했는데 그걸 증거를 남긴다고 그거를 뭐 처벌을 세게 할까요? 안 그래요. 그것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말로 누구를 비난하잖아요. 말로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건 뭐야? 말은 뱉으면 사라지죠. 그게 끝이잖아. 근데 사이버는 어때요? SNS, 인터넷 게시글, 저기 단톡방 이런 거 내가 누구를 비난하면은 그 글이 남죠. 그게 또 단톡방 같은 경우도 막 스샷이라든지 자료 같은 것들 계속 퍼지잖아요. 쉽게. 계속 퍼지기 때문에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특정 다수가 볼 만한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훈은 뭐다? 오늘의 교훈은 사이버 범죄. 특히나 학교에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너무 몰지각해. 사이버 범죄. 요즘 학교 폭력과 같이 얽혀서 일어나죠. 학교 폭력은 당연히 안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내가 비난하고 싶거나 진짜 나 저 사람한테 너무 화나서 안 되겠다 싶을 때는 현실 세계에서 차라리 친구들끼리 뒷담화를 권장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에서 하느니 현실에서 친구들 두세 명 모였을 때 걔 너무 싫지 않니? 차라리 이렇게 하고 차라리 앞에 가서 욕하세요. 사이버에서 하지 말고. 사이버 세상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만 하세요. 페이스북 같은 것도 좋잖아요.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 올리고 글도 올리고 친구들하고 네트워킹도 맺고 그런 것들, 마음에 드는 애한테 팬맨 보냈다 차단도 당하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활용하면 되지 왜 남 오지랖을 부리고. 인터넷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오지랖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일단은 저는 이게 학교폭력 얘기를 제가 주로 하거든요. 학교폭력 얘기도 좀 해드리고 싶지만 학교폭력 관련된 강의가 또 제 유튜브에 있어요. 그것도 재밌게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학교폭력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내가 손해에 학교폭력을 하면은 피해자도 손해지만 그걸 떠나서 가해한 내가 인생을 돌이킬 수 없게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학교폭력 당연히 안 되고 거기에 연관된 사이버폭력도 당연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OX 퀴즈에 무조건 낼 건데, 사이버 폭력이라는 말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최소한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로 무슨 사이버 관련된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또는 뭐 이런 일들에 얽히게 됐을 때 인터넷 카페라든지 뭐 게임만 해도 많이 싸우잖아요. 저도 뭐 게임 같은 거 한번 해봤는데 뭐 거기 가보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고. 당신 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헛소리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사이버 어떤 명예훼손 비슷한 무슨 여러분들한테 모욕감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나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할 거야 그런 심플한 대답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한 행동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안 되지만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 모욕죄를 신고할 거야 라고 답변을 하면은 상대방이 흠칫 놀라게 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보상받기도 편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별거 아닌데 구분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편해요. 자, 사이버 명예훼손은 뭐야 일단? 명예훼손은 이게 지금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거기 지금 뭐 화면 중에 어떤 몇 반 친구가 제가 전과자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어 사람들한테. 근데 제가 전과자라는 건 참인지 거짓인지 기준이 있나요 없나요? 기준이 있죠. 그게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잖아. 그런 어떤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비하를 하면은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거기 지금 딴 반에 어떤 친구가 저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쓰레기라고 소문내고 다녔어. 자, 쓰레기라는데 기준이 있나요? 아, 물론 쓰레기에 불타는 쓰레기, 뭐 재활용 쓰레기 그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말한 쓰레기는 그게 아니니까 쓰레기에 기준이 없죠. 야, 이 쓰레기야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이런 거 모욕죄라는 거야. 한마디로 사실을 가지고 그러면은 비하를 하면은 명예훼손이고 그냥 사실관계 없이 그냥 모욕하는 거야. 욕하는 거야. 야, 이 쓰레기야. 야, 천벌받는 놈하고 욕하는 거야. 이게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뭐 문제를 내볼게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제가 성형 괴물이라고 소문내고 다녔어. 제가 막 턱도 돌려깎기 다 하고 코도 세우고 이게 1억짜리 내 생각에도 지금 카메라 렌즈 보이는데 비참한데 이게 1억 든 얼굴이라고 소문내고 다녔어. 이거 명예훼손일까요? 모욕일까요? 그렇죠. 명예훼손이죠. 자, 명예훼손죄예요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건 학교 폭력과 그리고 거기에 얽힐 수 있는 사이버 폭력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관해서 간략하게 배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어떤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대학교 때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어떤 글로벌 기업에서 CEO를 하셨던 분이 좋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다가 갑자기 끝나기 10분 전쯤에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거야. 내가 뭐 재산이 얼마고 그리고 뭐 강남 어디 살고 외제차가 몇 대고 얼마 전에 대통령과 같이 밥도 먹고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거야.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대학생들이. 저분 왜 저래. 왜 대학생들한테 와서 저런 자랑을 하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근데 그때 그분이 질문을 하나 딱 던졌더니 분위기가 조용해졌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자, 그분이 했던 질문은 내가 지금 올해 65세인데 근데 지금 돈도 뭐 100억을 넘게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위도 이렇게 높아. 근데 여기 있는 대학생들 중에 나랑 내일부터 인생 바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랬어요. 누가 손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손들겠어요? 여러분한테 100억 주고 내일부터 65세로 가라 그러면 65세 가겠어요? 안 가겠죠. 돈도 여러분들 더 재밌게 쓸 때가 있는 거야. 65세 100억보다 지금 10대 때 여러분들이 떡볶이 사 먹을 돈 있고 친구들이랑 옷 사러 갈 돈 있는 게 훨씬 즐거워요. 그런 거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렇지 않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사실은 그 100억이라는 큰 돈보다도 소중한 하루란 거예요. 야, 100억. 솔직히 100억이라는 돈을 만져보고라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한국에? 의외로 많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쨌든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여러분들 여기 한 명 한 명의 하루하루보다도 값어치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루하루를 있는 힘껏 보내는 그런 멋진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 유튜브 안에 뭐 도움될 만한 것들 그런 거 있으니까 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큰절 오지게 받겠습니다, 형님들. 이건 농담이고 제가 뭐 전문 유튜브도 할 거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교육을 위해서 이것저것 올리려고 노력하고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와서 같이 놀러 와서 뭐 이것저것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찾아보면은 제가 버스킹하는 영상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